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은 적지 않았지만 가까운 이웃으로서 교류와 교역이 활발했으며 1992년에는 약 8,000달러였던 한국의 인당 평균 소득은 2020년에는 3만 달러 이상으로 약 4배가 증가했으며 약 300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평균 소득은 현재 약 12,000달러로 무려 40배가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한중 수교 지난 30년의 시간은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에 훨씬 큰 이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히 위태했던 한중 관계는 결국 올해 초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폭발했으며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중국 인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那在韩国呢，在首尔、在釜山、在济州岛，那也是非常多的中国人。有一句开玩笑的话说，在济州岛基本上东北话已经是通用语言了。在疫情之前啊，如果你到济州岛去旅行啊，那比到三亚去旅行都方便，飞过去一趟2个多小时，各种购物也非常的便宜，所以很多人愿意去。到中韩之间交流多了，那实际上呢也会产生很多的矛盾和冲突点，特别是随着这几年中国大陆的经济快速崛起啊，我们在很多方面开始逐渐的赶上韩国，甚至超过韩国了。那韩国的内心里头的这种纠结感是非常强烈的。我们知道韩国人认为自己是亚洲的这个发达国家啊，而且进入发达国家，他们觉得很骄傲。但实际上在很多方面啊，它相比于日本来说落后很多。你到东京的街头跟到韩国首尔街头去比一比，你会发现二者其实上差距非常大的。所以韩国内心里的这种不够自信，叫将强未强时间的不够自信，是最脆弱的，最怕他人刺激的啊！最近啊，韩国的《民族日报》在14日就刊登了韩国的一位大学教授的文章啊，这是叫杭东大学统一韩国中心教授郑正稿啊，写的非常好的一篇文章，提到北京冬奥期间引燃的争议点燃了韩国民众的反华情绪，连郑智轩和总统候选人甚至都参与其中，包括李在明这些人都参与其中，去指责中国掠夺韩国文化，这真的是非同寻常。这位教授提到一句，韩国民众反华情绪达到历史最高点，这无异于火上浇油，韩国政府坐视不管吗？这文章就特别的有意思。实际上我们知道呢，很多时候呢，韩国也有一些理性的人，当然有一像韩国那位奇葩教授啊，天天炒作，一会儿改名 Chinese New Year 为 Lunar New Year， 一会儿呢要改名这个那个的这位教授啊，相比来说，这一位教授啊相对理性一些。他提到，在重视韩国地缘政治地位，希望在半导体等多领域进行技术投资的美国和中国间，韩国若要在美国和中国的矛盾中争取更多的机会，要确保要实力外交的空间，必须得调整和管理目前过度的亲美一边倒的言论，因为偏向美国一方的天平很容易就坍塌了。文章也提出，在萨德部署事件以后呢，韩国跟中国两国民众的感情出现了恶化。韩国在推行务实外交政策的时候，即使需要考虑到美韩同盟的历史性，但至少你应该达到6或者4开的4-6开的这样的一个平衡啊。美国占6，中国占40%这样的一个比例天，这才能够实现拉拢中美双方的吸引力。目前韩国的对华友好舆论骤降到 10%， 只有 10% 的韩国人对中国有好感，这种情况对韩国的国家利益没有任何的帮助。这种过度一边倒的现象会像历史上难以解决的韩国和日本关系一样，给予韩国带来更大的外交和经济负担。在美国和中国竞争的格局中，韩国很可能单方面的被美国人所摆布。这位韩国教授啊，通篇读下来还算是挺理性的。我们知道我们不可能取代美国在韩国的地位，因为美韩同盟是韩国外交的基础，美国在韩国的驻军是保障它安全的重要的依托。它现在也同样非常害怕北边不断试射的导弹给它带来压力，所以韩国人向美国靠拢也是可以理解的。但是现在的韩国舆论啊，变成现在这样一种情况啊，那绝对是不正常的啊！包括这个总统候选人李在明这些人都出来指责中国，我觉得这是不能想象
象的，如果这帮人如果当选了韩国的总统的话，未来韩国跟中国关系会如何走，是大家思考的一个关注的话题。我以前呢经常到韩国的大学去交流啊，我们知道韩国最著名的大学叫 SKY， 就是首尔大学、高丽大学、延世大学以及成均馆大学。你会发现，其实有很多非常理性的教授，他们其实还是非常重视中韩关系的交流和发展，因为中韩的联系实在是太紧密了，真的是，所以很难一下这个挣脱。但是你可以看到呢，在萨德之后呢，实际上中韩关系呢处于一个低谷啊，中国老百姓实际上对韩国多少好还是有一点看法，但是不会像目前的韩国老百姓一样，只有10%的人对中国有好感。你前2年在19年的时候，你到韩国，比如说到它的这个首尔的明洞，我们知道明洞是重要的旅游景点，有点像北京的王府井啊，以前是熙熙攘攘的，全都是中国的游客。你要到这里有一家餐厅叫百济高丽参鸡汤，吃饭以前要排长队的，但是18、19年你会发现人是稀稀拉拉，基本没有几个人吧。门口罗雀的这种感觉，所以这可以看到中韩关系的不好，实际上对于韩国的旅游业、韩国的经济来说打击也非常大。但实际上从这个角度来说呢，其实中韩关系的稳定才是有助于整个东北亚局势的稳定，也有助于整个东亚的经济发展。所以啊，韩国在冬奥会期间过度的炒作中国的负面消息，这绝对不是一个明智的选择。10%的韩国人对中国有好感，这也不正常。 내용을 요약해보면 한국의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해 한국 정부가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한국을 앞질렀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인들이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동에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지만 과연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중국 인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베끼지 마라. 중국을 겸손하게 배우고 베끼지 마라. 중국식 애국교육을 받으며 자란 중국의 젊은 세대들의 반한 감정도 역사상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 정부에게만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관리하라는 요구를 하는 걸까요? 중국이 발전하고 인민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배 좀 불렀다고 이웃 국가를 우습게 보고 불공정하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막기 위해 설치한 사드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필수적인 방어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으며 주한 대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가끔은 지금 21세기의 세계 경제 10대 강국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중국은 산동과 동베이에서 유효거리 5,500km의 레이더로 한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으면서 탐지 범위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면서 각종 비난과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진심으로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인 한복이나 김치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한다면 과연 이웃으로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유엔의 중국 대사가 중국 정부의 트위터 계정으로 김장하는 사진을 올리는 것은 사람들이 김치를 중국 음식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앞서 보여드린 중국 스트리머의 영상에 달린 인민들의 댓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놀라? 작은 한국에 작은 빵즈가 중국에 호감이 있든지 없든지 뭐가 중요해? 뭐가 무서워? 영문을 모르겠네. 한국은 주변 모든 나라들과 굉장히 큰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탄한다. 한국이 중국에게 호감이 없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의 운명은 항상 한국인의 손안에 없었다. 나 역시 한국에 호감이 없다.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고 절대 여행 가지 않을 거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호감이 이렇게 낮았구나. 나는 놀랐다. 중요하냐? 한 마리 용이 왜 한 마리 바퀴벌레의 생각을 신경 쓰지?
바퀴벌레는 스스로 발달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국가는 모두 열등감이 있다. 열등하고 자신감이 없는 민족이다. 예전에는 일본이 싫었지만 지금은 갈수록 한국이 싫어진다. 분명 오래된 이웃인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한다. 90%의 한국인은 4,500만 명이고 90%의 중국인은 한국의 호감이 적다. 그럼 12억 인구가 싫어하는 거다. 중국인의 남조선에 대한 호감도는 이미 거의 0이다. 중국은 뭐든지 있는데 한국이 필요하냐? 어디 한번 한국인들끼리 헤아려 봐라. 신경 쓰지 마라. 한국을 싫어하는 중국인이 중국을 싫어하는 한국인보다 훨씬 많다. 99%의 북한 사람이 중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북한과 싸울 용기가 있냐?